안녕하세요.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이었죠. 그때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또 미국의 큰 은행이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그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막 엄청나게 부동산이 뜨겁다가 망했고, 지금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뜨겁다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니까 야, 그 똑같은 거다. 그럼 앞으로 그때처럼 되는 거야? 2008년 다시 어게인 2008년이야? 그럼 또 막 주가 폭락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많은 뭐 논설이나 이제 무슨 언론에서 뭐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 망한 거나 리먼 브라더스 망한 거나 똑같은 이유에서 망한 거다. 첫 번째, 망한 이유는 똑같아. 망한 메커니즘은 똑같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를 것이다. 뭐가 달라? 그때는 막 난리 났잖아요. 막 금리 다시 기준금리 팍팍팍 낮추고 막 주식시장이랑 아파트 시장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러진 않을 것이다.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발생 원인은 똑같고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는 건데,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짧게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결국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리먼 브라더스나 결국 사업자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사업자예요. 저도 사업자예요. 저도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들은 숙명 같은 게 있어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투자론 시간에 배우는 뭐 진부한 바이로 세라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생존 방정식 같은 거예요. 비싸게 사다 싸게 팔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네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꼭 사업자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마찬가지다. 뭐 시험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는데요.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엄청나게 때려 박았죠. 근데 노동력은 곧 돈이에요. 그렇게 노동력을 때려 박았다는 거는 무언가를 굉장히 비싸게 사왔다는 건데, 그걸 제가 비싸게 사온 만큼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하나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캐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진다. 하고 싶은 얘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우리 삶의 원리다. 그 측면에서 한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리먼 브라더스를 살펴보면, 걔네들은 이 삶의 원리에서 어긋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이로 세라이 한 게 아니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망한 거다, 둘 다. 다시 말해서 걔네들은 뭘 사서 뭐를 팔죠? 돈을 사와서 리먼 브라더스는 부동산을 팔았고요. 실리콘밸리는 미국 국채를 팔았어요. 무슨 얘기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리먼 브라더스한테 돈을 막 빌려줬죠? 그럼 우리한테 돈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자를 주니까. 돈을 사다가 무슨 소리야? 리먼 브라더스가 무슨 부동산을 팔아. 부동산을 판 거죠.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담보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을 판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는.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샀죠. 그래서 이제 국채를 팔았죠.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돈을 사오는 돈의 값은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왜냐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웬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오는 돈의 값은 비싸졌는데 웬걸? 팔아먹는 국채 값이랑 부동산 값은 떨어지네. 제가 2년 동안 엄청난 노동력을 투여했다가 시험에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싸게 샀는데 아무도 안 산대. 국채 안 산대. 아파트 이제 안 산대. 누가 나한테 너 더 이상 출근하지 마. 공무원 출근하지 마.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한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리먼 브라더스나. 막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뭐 두 개는 뭐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거고, 깊이 고민해보면 두 개가 망한 이유는 똑같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했어요. 두 번째 이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리먼 브라더스 망하고 나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물론 IMF 때처럼 난리 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막 주식시장도 막 폭락하고 그랬어요. 그때 또 돈 많이 벌었죠.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다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또 기회가 오나? 근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도 제가 부연 설명해야겠죠. 일단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 미국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돈 넣은 투자자들 예금 보호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 걔네들 얼마나 쫄리겠어요. 나 한 3억 박아놨는데 한 5천만 원은 미국에서 보장해주고 2억 5천만 원 털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그럼 내가 불안하면 막 소문이 다 나.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고 무슨 뭐 골드만삭스 무슨 뭐 어디 뭐 시티은행 뭔 은행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또 뱅크런 한다고요. 자기 돈 찾으러.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전액을 다 보장하겠다는 거야. 나라가. 야, 실리콘밸리 은행에 3억 맡겨놨어? 3억 다 줄게. 걱정하지 마. 제발 뱅크런 하지 마. 야, 시끄러. 소문 내지 마. 안 좋은 소문 내지 마. 너네 안전해. 미국이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망할 놈들은 망하고 그냥 시체를 밟고 계속 발전하는 나라였지. 그게 어떤 원칙을 흐트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구제금융이라고 하잖아요. 구제금융을 해서 유동성을 풀어서 뱅크런 사태를 막는 거야. 그거를 보고 또 한 가지 미국 영란은행, 미국 중앙은행이죠. 걔네들도 한 개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설에서 재밌는 거란 게 봐갖고 작년 가을의 영국을 보시라. 2022년이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양적 긴축을 예고하는 와중에 야, 너네들 나 유동성 줄일 거야 라고 막 겁 주면서 그 와중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자 영란은행은 기한부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초현실주의적 행동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교훈으로 그런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되진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 근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딱 10초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어차피 경기는 좋아지거나 침체하거나 활성화되거나 확률은 크게 보면 2분의 1이거든요. 좋거나 나쁘거나. 물론 좋을 때가 더 많아요. 나쁠 때보다. 경기가 좋을 때가 더 많은데 어쨌든 좋거나 나쁘건데 경기가 좋아서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득은 지들이 다 가져가. 근데 경기가 나빠. 근데 그걸 예측을 못했어. 그래서 손실이 나잖아. 그 손실은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득은 경기가 좋아서 얻는 이득은 몰빵치고 손실은 분담하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